자, 안녕하십니까. 11월 네 번째 주간 총정리 네 번째.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는 어떻게 개별 종목군들은 반등 자체가 잘 나왔으니까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크 포인트 부분들을 주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왕자의 게임, 원자재, 그 다음에 향후 물가 수급에 태풍의 눈이 될 것인가. 유가가 지금 WTI 기준하고 브렌트는 이미 60달러 선 넘어섰고, WTI 기준으로 지금 50달러 선 넘어서서 지금 60달러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키메이커 부분들을 하는 것은 중동정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거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이걸 지금 계속적으로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 향후의 방향 부분들,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향후의 비전 부분들을 설정을 하는지 우리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할 왕자의 게임 부분들은 뭐 이미 왕자가 어느 정도 주도권 부분들을 잡고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지금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빈살만 왕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위에 살만인데 아버지 살만 있죠. 아버지 살만 있고 초대 국왕이 압둘라 치즈라는 분인데 여기 아들들이 많아요. 아들들이 많은데 지금 그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중심입니다. 빈살만의 아버지가 7대 국왕이에요. 그 7대 국왕인데 형제들이 많죠. 근데 6대 국왕이 다른 형제가 6대 국왕을 하다가 이제 지금 빈살만 아버지가 하고 이번에 이제 왕세자가 중권을 잡았는데 다른 형제들, 특히 사촌들 있죠. 사촌들. 아버님이 7대 국왕 부분을 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아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왕세자들의 사촌들이 돈을 많아요. 돈이 많은데 지난주에 그 아버님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부패 혐의 부분들로 장관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사촌들이 가지고 있는 사촌들, 그 전에 뭐 주가 보위부 장관이라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전에 왕세자, 다른 왕세자들 있죠. 내무장관들을 경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부패 혐의로 다 잡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그쪽에 리치 카튼 호텔 있죠. 호텔 자체가 호텔이 아니라 호화 감옥이다. 감옥처럼 다 가둬 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사람 중에 아까 말씀드린 내무장관도 있고 전에 뭐 보위부 장관들도 있는데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이 뭐 1000억, 2000억이 아니라 20조 원 달하는 킹덤 홀딩 컴퍼니의 소유주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시티그룹 있고 타임워너, 트위터, 그리고 애플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외 투자가들이 상당히 중시하는, 어떻게 보면 그 중동 지역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에 내무부 장관을 했다고 합니다. 다 경질이에요. 다 잡아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뭘 해주나요? 지금 이 빈살만 왕사자가 나이가 상당히 젊습니다. 30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 비전 2030 부분들 얘기를 했던 게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30년 동안 3배 정도 증가해서 3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3천만 명이 늘어났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20달러 선을 경험을 했잖아요. 100달러 선 보다가 20달러를 경험을 하면서 사우디가 처음으로 아마 채권 발행 부분도 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뭐 돈 걱정 없었어요. 돈 걱정 없었는데 막상 이제 유가가 반토막이 나고 반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라의 경제 부분들의 진면목을 보게 된 거죠. 석유에 의존하는 재정, 몰입도랄까, 재정의 80%를 석유를 팔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100달러일 때는 뭐, 매일 일일만보 하다가, 유가가 이제 30달러 선 넘어가고 20달러 넘어가니까 이 재정, 복지라니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 발행 부분 했고, 여기에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기존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다른 시스템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석유에 너무 의존하는 그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국가 산업 부분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명확한 명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젊은
빈살만 왕세자에게 권력 부분들을 집중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위파 같은 경우는 정말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잖아요. 여기가 거의 그래요. 전에 제가 방송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죠. 어떤 여자분이 그냥 뮤직비디오 식으로 해가지고 히잡이죠, 히잡. 2권 같이 쓰는 거. 쓰지 않고 뮤직비디오 촬영 부분들을 사우디의 유명한 유적지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걸로 잡혀 들어갔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종교 경찰도 있어요. 성차별을 집행해온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종교 경찰도 사라지고 이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시스템을 그 순위파의 그 교리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해 가지고 많은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젊은 층에게 새로운 기회 부분들을 그냥 기존에 너무 종교만 집중하지 말고 산업 쪽에서 나가서 새로운 먹거리 부분들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족쇄 부분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차별, 그 다음에 개인 자유, 서기만 기대다, 기존의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서기만 기대다 보니까 유가 20달러 선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확연히 느꼈죠. 그래서 젊은 층에게 일할 의욕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부분들, 여성 부분들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운전할 수 있어요. 운전할 수 있고 전에 보니까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러 가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면 종교경찰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의 교리 부분 더 센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너무 그러니까 타이트하다 보니까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빈살만 왕세자가 기존에 자기하고 혹시 왕권 부분들을 경쟁할 수 있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왕권 부분들 혹시 도전할 반대 세력 부분들이 이미 다 숙청을 하고 이제 이런 그 정책 드라이브를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시진핑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5년 동안 그것만 한 거죠. 태자당 출신이에요.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인데 태자당 출신인데 뭐 공청당이든 뭐 상하이방 부분들을 5년 동안 장점인 라인들 다 척결하고 공청당도 혹시나 올라올 수 있는 반대 세력 부분들을 부패 세력 부분들로 적폐 우리나라도 적폐 부분들 지금 청산하려고 하는 것처럼 더 해야 되죠. 우리나라 지금 적폐 청산 너무 느려요. 더 드라이브 저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보면 다 그냥 잡아 넣어버려야 되는데 잡아 넣기도 힘들죠. 아무튼 사우디도 이렇게 지금 새로운 개혁 부분들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내년 6월부터 여성들의 운전이 금지가 됐는데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 관람이 안 돼요. 여성분들은. 근데 연말부터 영화 관람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더 풀기 위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그 500조 투자 있죠. 홍해 지역, 이스라엘의 남서쪽, 남쪽에 동쪽이라 해야 되나?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밑에 왼편이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이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가 예멘이 있고 요르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이 접경 지역이 수에즈 옆에 이 운하입니다. 수에즈 옆에 만인데 여기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히잡 쓰지 않아도 되고 여성들한테 좀 더 많은 그 젊은 층들이 마음대로 산업 부분들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창업이라든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자유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최첨단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슝안지구라는 부분에서 시진핑이 이런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부분 IoT라든지 뭐 5G 이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겠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글로벌 전체적으로 새로운 산업 모델 부분들의 모범을 표본을 만들려고 지금 500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 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왕자의 게임즈는 안 되는 것들 다 자르고 커트 시키고 나중에 반발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고 여기에 자금들을 부패 자금으로 몰수를 해버렸어요. 부러워요. 한편으로는. 네. 여러분도 아침 이 방송 부분들로 이런 얘기 드려서 좀 너무 편향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 부분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 부분들입니다. 부러워요. 정말 시진핑도 부럽고
우리나라는 뭐 하나 하려면 발 잡는 게 너무 많죠. 다 지방선거가 좀 빨리 있어야 될 텐데 너무 뒤에 있어서 그것도 좀 안타깝지만, 아무튼 사우디아라비아도 부럽고 중국도 부럽고, 우리나라는 3부에서 2부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 배터리 쪽 샌드위치 말씀을 드렸죠. DRAM이나 3D 랜드도 물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DRAM은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섭고, 3D 랜드는 이제 인텔의 엑스포인트라는 그 신기술 부분들도 약간 무섭고, 그냥 글로벌 전체적 산업 부분들 보다 보니까 물론 잘한 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4차 산업혁명 부분들 상당히 좀 미진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더 드라이브 걸어야 돼요. 정말 돈으로 100개, 제가 우스갯소리로 100개 창업을 해가지고 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창업을 하다 보면. 근데 그 중에서 5개, 6개, 95개가 실패를 하더라도 5개, 6개 글로벌 기업이 나오면 그 플랫폼 자체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산업군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계속 보려고 하는 노력부분 하다 보니까 느리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한 번에 다 확 쳐버리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적폐 부분도 당연히 물론 청산 부분들 해야 되긴 합니다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외에다 산업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죠. 근데 이제 발목은 계속 잡고 있죠.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산업 방향 부분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라는 분, 20조 갑부하고 반대파 60명 부패 제목으로 다 감옥에 다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도 일단 몰수해요. 자, 한편으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딱 다지면서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란하고 주도권 싸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예요. 앞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국내 상황 자체가 탄탄해지면 탄탄해질수록 외부로 그 직권의 어떤 기지 부분들 더 모으려고 하겠죠. 여기 이란하고 이제 주도권 싸움 부분들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중심축인데, 이 밑에 이 두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나라들이 많아요.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예멘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그 IS 무장세력 IS 같은 경우는 순위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순위파가 거의 기세 자체가 꺾였죠. 꺾이다 보니까 이 순위파 IS가 점령했던 지역 부분들을 누가 빨리 점령을 하느냐, 이거의 대리전 부분들, 기싸움 부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누구한테 일단 손들어줬나요? 이란을 배격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너희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하고 사우디 측근, 트럼프 측근하고 매우 친분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도 어떻게 보면 원래 거기 그 시아파 쪽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핵협상 관련된 부분들 미국한테 상당히 그 제한을 많이 갖다가 핵협상 풀고 경제를 이제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올라오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기가 누가 꺾이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주도권 자체가 좀 이 쏠리는 현상 부분 나오겠죠. 그래서 이 대리전이 이라크, 예멘, 시리아. 근데 이번에 예멘 반군은 이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예멘 같은 경우에는 예멘 반군은 이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예멘 반군이 미사일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슉 날렸어요. 물론 격추는 됐습니다. 격추됐고, 지난주 후반에 말씀드렸던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레바논이나 쿠웨이트에 있는 국민들 일단 국내로 들어와 철수령 내렸죠. 그 의미 부분도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미군 국내로 철수하라 라는 명령 떨어지면 이것은 그 큰일 날 수 있는,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철수령 부분 내렸어요. 그런데다가 빈살만 입장에서는 뭐 대리전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예멘이나 시리아 쪽에서 대리전 하게 되면 무기 지원해주고, 거기서 이제 이란 기 좀 꺾고, 이란 기를 꺾으려고 아무튼 싸우든 안 싸우든 간에 뭐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패 세력 부분들, 반대파 부분들은 척결하고, 나머지 구심점 부분들을 이쪽으로 이 사람의 중심점 부분들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면 뭐가 움직이나요? 지난번 베네수엘라 부분도 얘기를 좀 드렸지만,
유가가 움직여요. 유가 수급 부분에 이제 태풍이 될 수가 있어요. 원하지 않아요. 제 65달러 넘어가고 70달러 넘어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 완급 조절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처럼 45달러 지난번에도 40에서 한 55 정도의 박스권 부분 유지되고 요거 그대로 좀 당분간은 좀 유지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거가 어느 정도 조금 한 번 정도 잠깐 올라갔다가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추세 자체를 보면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 추세는 맞아요.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단지 저는 너무 순간적으로 뭐 한 두 달 사이에 뭐 50달러, 70달러 넘어가고 이래버리면 이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 부분들 주고 시차를 조금 더 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뭐 빈살만이 무엇 관심이 있습니까? 이란이 뭐 관심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게 글로벌 매크로의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을 좀 두는 거죠. 그래서 기싸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싸움의 연장선에 있고 뭐 MA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시리아에서 대리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대리전 부분들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막 점점 뭡니까 파급 효과로 뭐 중동 지역이 다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내하고 순위파하고 시아파의 어떤 그 대리전 부분들의 그 연장선, 약간의 소음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처음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게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위파하고 시아파 싸우는 것은 뭐 1, 2년 본 게 아니라 몇백 년을 봐왔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신경 쓰이지 않지만 그건 좀 부러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셀만 왕세자가 권력 부분들을 잡으면서 적폐청산 부분들의 기조 부분들로 나머지 착착착착 빠른 이 결단력 부분들은 상당히 부럽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향후에도 또 업데이트된 내용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부분들이고 산업하고도 정말 밀접한 영향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관심권을 좀 두시면서 주간 이슈 총정리 네 번째 방송 왕자의 게임 원자재 물가 수급에 태풍이 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슈면의 네 번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주간 공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신고가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해서 레버리지가 지금 신용장구가 10조가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혹시 주변에 너무 올라가서 흥분되셔서 지금 흥분되면 안 돼요. 주가 3,000하고 코스닥 1,000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흥분해가지고 막 오버슈팅 해버리면 그것도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체력이 좋고 호흡이 잘 된다고 해서 막 뛰어버리면 나머지 페이스를 못 뛰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분 있으시면 여러분들 공유하기 그 모바일 쪽에서 위에 삼각형 표시 있죠. 공유하고 버튼에서 그분 카톡이나 뭐 다른 개인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자 흥분하지 말고 주가 3,000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완급 조절해야 돼 라는 코멘트 하고 같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추후에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